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거의 이제 건강 마무리 단계에 오는데, 그 부분을 혈액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혈액순환. 자, 우리가 보면은 혈액순환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우리 건강에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많은 부분에서 건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시중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약들 보면 혈액순환 개선제도 나와 있고 이렇죠. 그러면 사실 보면 혈액순환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 건강 실험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근육풀기, 제가 이제 건강법을 2019년에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제 몸에 대해서 이제 건강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건강 실험을 해봤는데, 의외로 굉장히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결과들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뭐냐면 발 뒤꿈치부터 해가지고 뭐 발에 있는 무좀 해가지고 14가지의 모든 제 몸에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 건강 실험을 직접 해보았는데, 제가 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결과들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하나로 제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결론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했다.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 풀기를 해서 혈관의 근육 풀기가 이루어짐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니까 발, 손, 거기뿐만 아니라 이 머리 쪽까지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심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는 손, 발, 머리 부분에 보통 많은 건강 문제들을 일으켜 왔는데, 제가 보면 손발도 차갑고 수족 냉증에 가까웠었는데, 근육풀기를 통해서 해보니까, 이 손발이 따뜻해지고, 이 머리 위쪽에 있는, 특히 이제 두피에 있는 편두통뿐만 아니라 얼굴에 있는 많은 건강 문제들이 해결되고, 특히 제가 최근에 3월 5일부터 설마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여기 있는 이제 팔자 주름이 있거든요. 이제 나이가 이제 50 넘어가고 60대 가까이 되면은 여기에 팔자 주름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더 나이가 연세가 되신 분들은 아래쪽에 이쪽에 또 팔자 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저는 아직 나이가 뭐 80 넘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 팔자주름까지 생기지 않고 여기 위쪽에 팔자주름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 팔자주름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근육 풀기를 해봤더니, 의외로 여기에 근육 풀기를 했더니 이 팔자주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보긴 해봤지만, 이게 과연 없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면서 했는데, 주름이 여기 미간 사이의 주름 제거 건강 실험을 통해서 지금 이제 미간 사이의 주름이 거의 다 없어지는 와중에 와 있고, 과정에 있고, 그래서 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올라가는 이 혈관, 이 미간 사이에 있고, 제가 보니까 의외로 여기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 미간 사이 이렇게 올라와서 중앙에서 만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또 혈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여기 혈관 근육을 풀어주다가, 혈관 근육, 이 가운데 있는 혈관 근육을 풀어주다가 여기 이마에 이마가 뭐냐면 붉어져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켈로이드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심하게 근육 풀기를 하다 보면은 켈로이드도 생기고, 피부가 붓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이마의 중앙에 혈관 근육을 풀다가 이마의 중앙에 부어 올라가지고, 제가 켈로이드도 피부를 그대로 두어서 회복이 됐는데, 여기도 지금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며칠 됐는데,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지만 아직도 붓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미간 사이에 주름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 좀 더 이게 이 부은 부분이 내려가는 것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고, 그 와중에 3월 5일부터 여기 팔자주름을 이제 여기에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얼굴에 주름을 한번 없애본다. 팔자주름까지 한번 없애본다는 건강실험을 해봤는데, 의외로 여기 팔자주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원래 주름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 팔자주름이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주름 아래쪽으로 혈관 근육이 있는데, 혈관 근육을 풀어주니까 여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여기 주름이 없어지고, 이쪽에도 주름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그래서 이 근육 풀기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여지는데, 저도 이게 근육 풀기가 과연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었는데, 그래도 실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았는데, 결과 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 팔자주름이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제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여기까지도 적용이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이 팔자주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정말 발레에 있는 무좀이 없어질 때도 깜짝 놀랐지만, 여기 팔자주름이 없어지는 그것도 건강실험을 하면서, 제가 사실,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이 넘치는 걸 보고, 자기가 뭐냐면은 금관에 있는 금이 이제 순수하게 되어 있는지, 이게 뭐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어떻게 보면 현대에 와서는 비중이라는 걸로 이야기가 되는데, 부피분의 질량이 비중인데, 그 비중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르키메데스가 처음으로 알아낸 거예요. 목욕탕에서 그걸 알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뭐냐면은 뛰쳐나왔다는 거죠. 뛰쳐나와가지고 빨개 벗을지도 모르고 너무 기쁜 나머지 나와가지고 외쳤다는 거죠. 저도 이제 여기 팔자주름이 없어지면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 야, 이거는 대단한 거다,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사실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경험이다, 놀라운 경험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 주름이 없어지는 과정을 제가 이제 계속 경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 얼굴에 혈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혈관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해서 만나서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분도 있고, 주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분, 제가 이렇게 동영상 캡처를 해서 얼굴 사진들을 살펴보고 주름 모양을 살펴봤는데,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신 분이 있고, 이렇게 올라간 팔자주름이 이렇게 생긴 분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쪽 팔자주름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뭐냐면은 얼굴 주름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근육 풀기를 해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근육이, 혈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향렬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여기 근처에서 이 두 개가 만나는 것 같아요. 만나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혈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얼굴에 이 혈관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전혀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혈관 근육 풀기가 된 상태에서 얼굴을 샅샅이 다 혈관 근육 풀기를 하고 나니까 얼굴에 혈관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양 귀 밑 옆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혈관이 있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향혈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 가지고 코 양옆을 올라가 가지고 여기 근처까지 올라가서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나가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고 이렇게 해서 돌고 하여튼 또 더 올라가서 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그 혈관들이 얼굴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서 얼굴에 혈액 공급이 되는 거죠. 각 세포의 혈액 공급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얼굴 혈관 근육을 풀고 나니까 제가 그 얼굴에 혈관에 이제 근육이 풀어지니까 모세혈관까지 혈액 공급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피부에 이게 뭐냐면 수분이 잘 공급이 되니까 제가 2022년부터 2023년 지금까지 그 스킨이나 로션을 바르지 않고도 피부가 촉촉한 것을 이렇게 만져보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부수적으로 얻은 결과인데 결국에 혈액순환하고 관계가 된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상당히 그 흥미롭고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의사의 어떤 우리 한국분이 쓴 의사의 반란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쓰신 의사의 반란, 신우섭 그 의사분께서 쓰신 의사의 반란 그 책을 보면 그 책에 이제 나온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달렸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건강이 이렇게 완전한 건강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여러 가지 책이 나와 있습니다. 혈류가 젊음과 수명을 결정한다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노화의 종말, 그 다음에 혈액순환 전문 한의사가 쓴 내 몸 살리는 혈관 소통이라는 구헌종 그 한의사분께서 쓰신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 살리는 혈관 소통.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그 분들이 이제 혈관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술한 먼저 이렇게 그 혈액순환이 중요한 것을 알고서 이렇게 책을 쓰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저는 몰랐지만 이 근육 풀기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나니까 많은 건강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직접 경험으로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이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미 많은 분들께서 혈액순환의 중요성에 강조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완전한 혈액순환은 완전한 건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러한 책도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저는 공감이 가요.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혈액순환 관점에서 바라본 동서양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이제 그 건강실험 내용에 대해서 뭐냐면 미간사의 주름 제거 그 과정과 그 다음에 팔자주름 제거 거기에 대해서 앞에 좀 말씀드렸고, 오늘 사실은 그 주제는 뭐냐면은 혈액순환 관점에서 바라본 동서양사입니다. 동양과 서양사에서 어떻게 해서 혈액순환을 이렇게 발전시켜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순환은 우리가 보면은 혈액순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가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는 걸 몰랐다가 1628년에 하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견찰사로 이렇게 묶어서 보니까 약하게 묶었을 때 부어 올라올 때는 정맥이 이렇게 막혀서 올라오는 거고, 견찰사를 세게 묶었더니 또 불켜 올라오는데 그것은 동맥이 막혀서 올라오는. 그래서 우리 혈관은 동맥과 정맥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심장을 거쳐서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최초로, 우리 인류 역사상 최초로 1628년 하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혈액순환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혈액순환이 이렇게 해서 심장에서부터 해가지고 혈관을, 동맥을 거쳐서 모세혈관을 거쳐서 정맥으로 해가지고 다시 혈액으로, 심장으로 돌아온다는 일종의 하나의 순환의 그것을 현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대부분 알고 있어요. 혈액순환이 이루어진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인류 역사상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처음 안 게 1628년이니까 그 이후에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아무도 혈액순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동양에서는 혈액순환에 대해서 몰랐어요. 몰랐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동양에서는 처음에 황제내경에 등장하는 이제 황제내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뭐냐면 의학서적 중에 황제내경이라고 그래요. 황제내경이 거기 나오는 거 있고 인도에는 아유르베다라는 그 의학서적이 있고 그런데 황제내경에 등장하는 그 보면은 어혈이라는 것은 등장해요. 어혈이라는 것은 혈액이 흐르지 않고 멈추는 걸 갖다가 어혈이라고 하거든요. 어혈이 생기면은 병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황제내경에 나오듯이 우리 동의보감은 이제 뭐냐면 옛날에 있는 의학 서적들을 그 정리해서 이렇게 종합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동의보감에도 어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혈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리고 우리 동양 쪽에서는 이 혈액순환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뭔가 중요한 혈자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혈자리를 뭐냐면 우리 몸의 전 몸의 한 365개 부분에 걸쳐서 혈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도 혈자리 있어요. 얼굴에도 혈자리가 있어서 제가 보니까 얼굴의 혈자리 이 중앙 쪽으로 흐르는 양코 옆 여기 옆에 이 점을 갖다가 양향혈이라고 합니다. 양향혈이라고 하고 여기 코 중앙에 있는 여기 중앙의 가운데 부분을 갖다가 코 비자에다가 비익 날개 익자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익혈이라고 합니다. 비익혈. 그러니까 여기도 혈점이 있는 거죠. 혈자리가 있는 겁니다. 혈자리가 코에 여기 그래서 비염이 걸리면은 여기 여기 있는 양향혈과 비익혈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 대추혈을 이렇게 세 군데를 눌러주면은 비염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그런 그 한의학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자리를 눌러서 그러면 혈자리를 누르면은 이 혈액순환이 도움이 돼서 이렇게 뭔가 개선이 되는 것을 아주 오랜 옛날에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혈자리가 있다. 혈자리라는 것은 뭐냐면 혈관이 이동하는 그 통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통로 중에 일부를 혈자리를 정하는 거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혈관을 모조리 다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혈자리만 풀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혈자리가 아닌 다른 부분이 막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부터 혈액순환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혈자리만 풀어줘서는 될 일이 아닌데 그나마 그래도 혈자리를 풀어주는 것도 그래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혈자리에다가 뭐냐면은 침을 놓고 뜸을 뜨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뭐냐면은 건강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침과 뜸이 등장하죠. 그 혈자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혈자리에다가 침을 놓고 뜸을 뜨는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죠.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진나라 때 220년대에 황보밀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노력을 해가지고 침을 놓아가지고 40대 근처에는 반신불수가 됐다고 그러죠. 본인이. 근데 스스로 침을 놓아가지고 그걸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있어요. 그러니까 황보밀이라는 이분이 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침구 가불경이라는 책을 썼는데 현대까지도 굉장히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AD 220년에 황보밀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혼자서 노력해가지고 침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침구 가불경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것이 굉장한 지금까지도 얼마나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하셨겠어요. 저는 황보밀이라는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침구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뜸을 떠가지고 혈자리에 뜸을 뜨니까 어떻게 되면 따뜻해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죠. 뭐냐면은 병이 낫고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과 뜸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동양에서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어떤 방법들이 등장하냐면은 약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식물에 있는 약 뿌리나 줄기 이렇게
그 껍데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열매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뭐냐면 한약재를 사용해 가지고 약용을 달여서 복용을 했더니 뭐냐면은 건강이 병이 낫더라. 그래서 약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약용에 대해서 연구가 된 것은 보면은 그 당나라 시대 때 그 뭐냐면 손사막이라는 분도 그 의사 이제 분이신데 노력을 했어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뭐냐면 혼자서 연구해 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쓰셔내셨죠. 뭐냐면은 천금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천금, 익방, 천금, 요방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손사막이 뭐냐면은 600년대에 당나라 시대 때 손사막이라는 분이 그 책을 쓰신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이런 식으로 연구한 많은 분들을 보니까 황제가 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해더라도 뭐냐면 황보밀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손사막이라는 이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명나라 시대 때 이신이라는 분도 그렇고 뭐냐면 어의라는 그 직책을 버리고 그 수락을 하지 않고 홀로 혼자서 일생에 걸쳐서 노력해서 책을 쓰십니다. 그런 분들이 뭐냐면 인류 역사의 발전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얼마나 그 명나라 때 1590년에 이시진이 뭐냐면 혼자서 그러니까 어의 생활을 1년을 하고 더 이상 의미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어의 생활을 버리고 홀로 전국을 돌고 의학서적을 읽고 홀로 약초를 연구해서 뭐냐면은 책을 쓰십니다. 책을 쓰신 그 책이 뭐냐면은 본초강목이에요. 1590년에 뭐냐면 본초강목이라는 책을 쓰십니다. 본초강목은 우리 그 한의학 중국 뭐냐면 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본초강목. 굉장히 많은 그 약초들을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신이라는 이분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 많은 의학서적을 읽고 또 많은 약초들을 해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러한 책이 1590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는 해준 덕암이 그동안에 있던 많은 의학서적을 참고로 해서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되시죠. 1613년에 발표하시는데 1613년에 동의보감을 발표하십니다. 이 외에도 우리 한국에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에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분들이 많죠. 고려 만렙의 최무선 장군, 이성계, 세종대왕, 장영식, 이황, 허준, 이순신, 영조, 정약용, 이재만, 사상화 이와 같은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 그 역사는 발전해 왔습니다. 발전해 왔어요. 저는 그 생각해 보면 이 한 분 한 분들의 숭고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냥 보통 사람처럼 생활하고 갔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세상의 발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간혹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책을 쓰시고 연구를 하시고 해서 뭐냐면은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역사는 한 걸음 한 걸음 진보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크게는 역할을 못하겠지만 일부 미약하게나마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기여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력하지만 저는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현실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노력한 것이 후손에게 일부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걸로 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훌륭한 분들도 무엇을 바라고 했겠습니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했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황보민이나 손사막이나 이시진 이런 분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영역을 위해서 하시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많은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한 맥락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그걸로서 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동양에서 보면은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허준의 동의보감이 있다고 하면은 일본에도 그 훌륭한 분이 1713년에 가이바라 에키켄이라는 분이 직접 임상시험을 자기가 직접 건강실험을 합니다. 몸에 건강실험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뭐냐면은 그 발표를 하십니다. 양생운이라는 책을 쓰시고 돌아가셔요. 그리고 그 자기가 뭐냐면 이분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거 같아요. 소식을 했다는 거예요. 소식을 끊임없이 하고 소식이 얼마나 건강에 유익한지를 발표를 하셨어요. 양생운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본의 많은 의사분들께서는 소식을 하고 소식을 해서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70%, 80%, 그러니까 그 이제 양생운은 7알에서 8알, 할이 뭐냐면 10%를 이야기합니다. 7알에서 8알을 먹었을 때 좋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의사 중에 많은 분들이 70%나 80%를 드십니다. 그래서 70%를 들면은 3분의 2를 그 적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현대인들이 130%를 먹는다는데 130%를 줄이면은 한 끼 식사를 줄이면은 그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시하라 유미 의사분께서는 간헐적 단식으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그러한 방법을 주장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보고 난 이후로 아침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점심과 저녁만, 그리고 점심도 안 먹다가 뭐냐면 하루 한 끼를 먹다가 너무 안 먹으니까 몸무게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한 끼, 점심을 라면으로 이렇게 하고 저녁 한 끼를 먹는 식으로 했는데, 제가 최근에 와서 보니까 한 3개월 전부터 어떤 식의 그 주장을 실험을 하고 있냐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점심을 라면을 계속 매일 먹었더니 에너지가 좀 잉여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 수, 금은 그 라면을 먹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사과 하나로 이렇게 해서 점심을 보충을 했더니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양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저는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월수금은 라면을 먹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사과 하나씩을 먹으면서 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강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해봐야 아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직접 적용해보고 나에게 맞는 가장 먹는 습관이 어느 게 가장 식습관이 좋은 건지는 자기 본인이 직접 해보고 그 중에 최고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해보니까 월수금은 라면을 점심에 먹고 아침은 먹지 않습니다. 아침은 먹지 않고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최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계속 할 거예요. 계속하고 이 방법을 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일본에서 이 가이바라 에키켄이라는 분이 양생을 쓰시기 전에 본인이 직접 소식을 통해서 건강에 이롭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소식을 이야기하고 건강서적도 쓰시고, 그 다음에 2016년에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그 동경공업대학 교수께서 뭐냐면은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소식을 해서 적게 먹으면은 뭐가 도움이 되는지, 적게 먹었더니 세포들이 굶주리니까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노폐물들, 쓰레기, 그러니까 종양이라든지 암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에너지로 쓴다는 거예요. 에너지로 쓰다 보니까 건강에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오토파지라는 뭐냐면 자가 포식이라는 이론을 발표를 해가지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2016년에 타게 되는 거예요. 오스미 요시노리 이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소식을 하는 것이 왜 도움이 되는지를 직접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가지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2016년에.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소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최근에 한국에서도 소식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뭐냐면 일본 의사분들이 쓰신 책들 보면은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많은 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 그런데 우리 일본에서는 가이바라 에키켄이라는 분이 이렇게 직접 건강 실험을 해서 터득을 하셨는데 뭐냐면은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이분도 그 직접 건강 실험을 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라마다 기간에 단식을 하십니다. 단식을 해가지고 단식 기간을 정해놓고 아예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록을 해서 모든 이슬람 교도들은 단식을 합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지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각국의 사람들이 단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단식을 통해서 질병을 극복하고 우리 한국에도 단식을 이렇게 직접 건강원을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단식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이 소식과 단식은 우리 건강에 대단히 중요한 걸 합니다. 사실 과식을 하는 것은 건강에 나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과식을 해요. 과식을 해서 비만이 되고 비만이 되다 보니까 질병이 걸리고 그래서 많은 건강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죠. 근데 해답은 소식과 단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건강 공부를 하고 건강 서적을 보고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그 전에 몰랐을 때는 이 과식을 해서 소화제를 엄청나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소화제를 너무 자주 먹다 보니까 보건 선생님께서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가봐라,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저는 과식을 했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19년부터 2019년, 그쵸. 그 이후부터 간헐적 단식을 한 이후로는 소화제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감기도 안 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식에 대단한 장점이 많은 것을 저는 직접 건강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이와 같이 소식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가이바라 에키켄 이분은 직접 소식을 몸소 실천한 건강 실험을 통해 실천하시고 양생운이라는 책을 쓰셔서 기록을 남겨놔서 일본 사람들이 소식을 했고 그 소식의 그것이 여러 퍼지면서 한국에도 오고 저도 이제 건강 서적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소식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바라 에키켄이라는 분이 건강 실험을 하셨는데 이분으로 인해서 한 분이 건강 실험을 통해서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놓으시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다. 후손들에게 도움이 됐다. 인류 역사에 많은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이바라 에키켄을 이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제가 소식을 해보면서 직접 하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사실 이와 같이 동양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건강 역사에서는 이런 발전이 있어 왔는데 사실은 동양에서는 혈액순환을 몰랐습니다. 조선시대까지도 몰랐어요.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고 혈자리는 알았어요. 혈자리는 알고 그래서 혈자리를 통해서 침과 뜸을 통해 가지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리고 또 특히 또 죽은 피를 또 뽑아내는 거머리를 이용해서 뽑아내는 요법이라든지 사열 요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사열요법은 우리 동양에도 있었지만 서양에도 오랜 역사 동안 사열요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 할 것 없이 죽은 피, 검은 피,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검은 피가 생기면 죽은 피가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현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알고 있어요. 죽은 피가 생기는 이유는 혈액순환이 안 돼요. 산소가 없으면 없는 상태를 죽은 피라고 합니다. 산소가 있으면 선홍색을 띠고 산소가 없으면 검붉은색을 죽은 피 색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죽은 피는 산소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혈액순환을 시켜주지 않고 그 죽은 피를 뽑아내면은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알고 사열요법을 썼다는 거예요. 동양도 썼고 서양도 썼는데 서양에서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사열요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반까지 사열요법을 썼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동양의 이 혈액순환 관련 역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혈액순환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이것이 동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럼 혈액순환 관련 서양의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서양은 기원전 4세기 처음으로 히포크라테스가 사액체설을 주장합니다. 사액체설, 혈액, 점액, 흑담즙, 황담즙, 사액체를 통해서
건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십니다. 이 사역들이 계속 받아들여지죠. 그러다가 뭐냐면은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 이 129년 갈레노스라는 분이 129년에서 200년까지 사셨는데, 갈레노스라는 사람이 각종 동물을 해부하고, 그래서 해부학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의학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갈레노스의 의학이 관계된 거예요. 해부학이 약 1400년 동안, 그러니까 1400년 동안 받아들여져요. 서양에서는 그 절대적인 분입니다. 갈레노스. 그리고 1543년에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이 인체를 해부를 해가지고, 동물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해부해가지고 사람에 있는 그 장기들을,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발표를 합니다. 인체 구조에 대하여 뭐 이런 해부학 책을 발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갈레누스의 동물을 해부해서 발견한 그 기관들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인체를 직접 해부해서 발표한 베살리우스의 뭐냐면은 해부학이 더 이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살리우스의 것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혈액에 대해서 갈레누스가 이야기를 했다고. 혈액에 대해서 갈레누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혈액이 흐르다가 갑자기 혈액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라진 혈액이 다시 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이동하는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냐면 간에서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죠. 간에서 혈액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혈액은 뭐냐면은 우리 이제 골수라는 부분에서 뭐냐면 백혈구도 만들어지고 여러 혈장도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움직이는데, 그리고 혈액은 약 5리터 정도의 혈액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순환을 하고 있죠.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사실을 몰랐던 갈레누스는 혈액이 없어졌다가 간에서 다 합성된다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1500 하다가 1628년에 합의에서 동맥과 정맥이 밝혀지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걸 합의에서 처음으로 알려지게 돼요. 서양의 역사에서 1628년 알려지고, 1661년에 이탈리아의 말피기가 뭐냐면 현미경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발견합니다. 모세혈관. 1661년. 1668년에 레알리스에 의해서 또 글로미가 발견됩니다. 글로미라는 동맥 정문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세동맥에서 모세혈관을 거쳤다가 세정맥으로 가는데, 이게 만약에 모세혈관에 너무 차갑고 그러면은 바로 세동맥에서 곧바로 세정맥으로 통로가 열립니다. 이때 이 부분을 갖다가 모세혈관으로 가느냐, 이 세정맥으로 바로 가느냐, 여기에 그 문이 있는데 동정맥 문합이라고 하는 글로미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레알리스가 1668년에 현미경을 통해서 발견해요. 글로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 발견까지는 됐는데, 현상까지는 발견됐는데, 이게 글로미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1937년에 캐나다의 몬트리올 대학의 맞슨 교수가 뭐냐면 글로미에서 바이패스 현상이 일어난다. 바이패스 현상이. 그러니까 차가울 때는 닫아가지고 바로 세정맥으로 이동시키는 바이패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하죠. 1937년에 발견했고, 그 다음에 1950년에 이제 우리 동양에서 일본에서 니시라는 분이, 니시 가츠오라는 분이 뭐냐면은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여러 가지 운동법을 발표하십니다. 그러니까 풍욕을 한다든지 또는 내문욕을 한다든지, 풍욕을 하거나 내문욕을 하거나 또는 모관 운동을 한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손발을 이렇게 떠는 이렇게 흔들고 해가지고 모관 운동을 하면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니시 건강법을 발표하고 그거를 널리 전파합니다. 니시 건강법.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실제로 적용해서 건강에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에도 니시 건강법을 이렇게 전파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이렇게 서양에서는 그 혈액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냈어요. 혈액순환을 밝혀내고 뭐냐면 모세혈관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글루메도 발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이패스 현상까지 발견하는 이러한 식으로 서양에서는 꾸준히 연구를 해가지고 혈액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에 대해서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가지고는 더더욱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은 현대에 와가지고는 더 현미경이 전자현미경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봤더니 우리 혈관이 이렇게 혈관 구조를 봤더니 내막이 있고 중막이 있고 외막이 있는데 중막의 중막 부분에는 근육이 있다. 평활건이라는 근육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거기까지 알려졌죠. 저는 근데 그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보니까 우리 혈관에 근육이 있다고 하면 그 근육 중막에 있는 근육을 혈관 근육 풀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근육이 단단하고 뭉쳐요. 처음에는 부었다가 단단하게 뭉치면은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혈액순환이 잘 안 이루어지면 뭐냐면은 여러 가지 각 문제도 생깁니다. 우리 얼굴에 보면 주름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혈관 근육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혈관 근육을 풀어주는 게 바로 제가 2019년에 우연히 발견하게 된 근육풀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근육도 풀어줄 뿐더러 혈관 근육까지 풀어준다고 하면은 혈관 근육 사이로 이동하는 혈관과 림프관과 신경 흐름이 좋아진 혈액 흐름이 좋아지고 림프의 흐름이 좋아지고 신경 흐름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우리 건강은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근육풀기는 굉장히 건강에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육풀기 건강법을 우연히 발견하게 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 근육풀기를 통해서 건강해졌으면 합니다. 저는 그래서 2022년 1월 14일부터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했지만 이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분이 제가 보면은 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구독을 신청하신 분이 별로 없는 거 보면은, 보시는 분이 별로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동영상까지 띄우는 건 제가 하지만, 보고 안 보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의 관심 여하에 달려있는 거지,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동영상을 올려놓는 데까지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도움을 받은 거로 그분의 복이고 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지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도울 수는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동양과 서양의 혈액순환 관련돼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동양에서는 혈액순환에 대해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에 서양에서는 이 혈액순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현미경을 통해, 현대 현미경을 통해서까지 뭐냐면은 혈관 구조까지 밝혀냈다고 하면은 거의 우리는 이제 혈액순환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저도 뭐냐면 현대에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거지, 만약에 제가 조선시대에 살았다고 하면은 혈액순환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제가 근육풀기라는 이 개념을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현대에 제가 살기 때문에 현대의 과학에 힘입어서 그런 현미경, 전자현미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혈관에 근육이 있고 평활근이 있고 불수의근이긴 하는데 그것이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거를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된다. 그런 개념을 통해서 미간에 있는 주름을 제거 실험도 했고, 여기 팔자주름도 이게 주름 밑에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혈관 근육을 풀어주니까 주름이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러한 경험을 제가 근육 풀기 경험을 한 것은 과학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학의 발전에 힘이 없었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많은 분들의 앞에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약간의 노력을 근육 풀기를 조금 했다는 것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은 뒤에 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 근육 풀기를 통해서 많이 건강을 되찾기를 바라고,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걸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그걸로 족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그 근육 풀기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놓고, 이 동영상으로 남겨놓았으니까 이미 남겨놓았고, 그 다음에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좋은 것은 서로 나눠야죠. 나눠야 됩니다. 홍익 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당군 왕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그거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노력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자, 이 동서양의 혈액순환 관련 동서양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제가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1798년에 뭐냐면은,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 제1대 대통령으로 추대되고, 그 다음에 2대까지, 4년씩 하니까 2대까지 하면 1798년까지 1798년이니까 1796년까지 했겠군요. 79년에 했다고 하면은 79년까지 했다고 그러면 8년을 하면은 1997년에 이제 나오셨는데, 1799년에 워싱턴 대통령이 뭐냐면 몸이 아파가지고 폐렴이 걸리셨다고 그래요. 감기와 폐렴이 걸리셨는데, 이때 사혈요법을 통해 가지고 사혈요법을 통해서 약 2.5리터의 그 죽은 피를 뽑아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5리터를 뽑아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을 해버렸어요. 죽였어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전체적으로 5리터 정도가 있는데 2.5리터를 피를 뽑아냈다고 하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50%를 제거해버렸으니. 그러니까 사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혈요법을 통해서 뭐냐면은 폐렴이나 감기를 극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거죠. 이것은 뭐냐면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혈요법을 통해서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이러한 사혈요법, 서양에서도 뭐냐면 1900년도 초까지 이 사혈요법이 유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때 뭐냐면 워싱턴 대통령도 사혈요법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정말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약 100년 전까지도 뭐냐면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현미경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서 만약에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혈관에 뭐냐면 내막, 중막, 외막이 있는데, 중막에 평활근이 있다는 것이 있다고, 특히 동맥에는 더 두꺼운 혈관이 있다는 거죠. 혈관 근육이 있습니다. 왜 있냐면 동맥이 정맥보다는 더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근육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혈관에 근육이 단단하게 뭉치면은 혈관이 좁아지면서, 근육이 단단하게 뭉치면은 붓거나 단단하게 뭉치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면은 각종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혈관 근육을 풀어줘서, 만약에 주름이 있다고 하면 주름 아래쪽에 여기 제 주름에 여기 보니까 미간 주름에는 양쪽에 뼈처럼 있더라고요. 웬 뼈가 있지? 근데 뼈 사이로 뭐가 이렇게 움푹 들어간 법이 있는데, 저는 그거 몰랐어요. 처음 몰랐는데,
웬 뼈가 있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뼈처럼 단단하게 굳은 일반 근육입니다. 일반 근육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굳어 있고 그 사이로 이렇게 굳어진 혈관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혈액순환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이쪽에 일반 근육에 이 근육세포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뼈처럼 단단하게 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근육 풀기를 해보니까 일반 근육이 먼저 풀어지고 일반 근육이 풀어지고 나니까 혈관 근육이 나오는데 혈관 근육을 풀릴 때는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부 뭐냐면은 혈관 진액이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근육을 풀고 혈관 근육까지 말랑말랑하게 풀어준다고 하면은 미간 쌓여 있는 주름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팔자주름에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주름은 있었지만 그렇게 뼈처럼 단단한 근육은 만져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쉽게 일반 근육이 풀어지고 혈관 근육까지 풀어지고 나니까 여기 팔자주름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팔자주름이 없어지는, 오히려 여기 미간주름보다는 더 팔자주름을 제거하는 게 더 훨씬 쉬웠어요. 3월 5일부터 했는데 얼마 하지 않았는데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주름의 관계, 미간주름은 사실은 이 뼈처럼 단단한 일반 근육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만져봐서 풀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일반적으로 보는 이 주름 생기는 아래쪽에는 바로 그 밑에 혈관이 있는데 혈관 근육을 풀어주면은 물론 일반 근육도 풀어지겠죠. 혈관 근육이 풀어지면은 그 주름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직접 건강 실험을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마의 주름도 없애봤어요. 자, 팔자주름도 없애봤고, 그 다음에 미간에 있는 주름도 거의 없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가운데에 있는 혈관 근육을 풀어주다가 이 근육이 부어버렸어요. 부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붓기가 내려가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제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약 2주 가까이 됐는데도 물론 켈로이드도 한 달 이상 걸려서 없어졌는데 여기도 없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기다려보는 거죠. 오늘이 3월 31일인데 다음 주쯤에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혹시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번 기다려보는 거죠. 이와 같이 저는 이제 건강실험을 거의 다 마쳤고 근육 풀기는 대단한 거다. 정말 대단한 거다. 제가 이걸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기록으로 남겨놓을 겁니다. 이것을 뭐냐면 제가 건강실험을 한 것은 가이바라 에키케에는 소식을 한 걸 남겨놨지만 저는 건강실험을 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많은 후손들이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제가 이제 혈액순환에 대해서 뭐냐면은 제가 근육 풀기가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혈액순환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혈액순환. 그러니까 근육 풀기를 하고 나면 근육 사이로. 우리 몸이 제가 이제 근육 풀기랑 건강법이라는 책을 이미 써서 나중에 발표하겠지만, 우리 몸은 근본적으로 206개의 뼈가 있고, 뼈만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죽은 사람의 뼈가 이제 나중에 다 분해되고 나면 뼈가 그냥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꼭 뼈만 있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뼈와 뼈 사이를 근육이 붙잡아줘가지고 인대가 있고 이제 인대는 뼈와 뼈를 잡아주는 근육이죠. 인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근육들이 잡아줘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뼈와 뼈가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근본적으로 뼈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 풀기를 잘해서 근육을 말랑말랑하게 해준다고 하면 그 근육세포들의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혈관이 필요합니다. 림프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근육 사이로 혈관과 림프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에 있는 근육과 림프관의 근육을 만약에 풀어준다고 하면, 말랑말랑하게 풀어준다고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림프혈액순환이 좋아진다면 우리 근육세포에 뭐냐면은 산소와 영양소를 잘 공급해주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세포가 건강해진다고 하면은 관절이고 뭐고 모든 것은 신경이고 뭐고 다 좋아요. 신경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도 뭐냐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혈액을 통해서 거기에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이 된다면 신경도 굉장히 잘
신경세포도 좋아지겠죠. 그러면 신경 흐름도 좋아지고 신경 흐름, 혈액순환, 림프혈순환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진다고 하면은 근육 사이로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우리 건강은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 좋아진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바른 자세를 가지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근육 풀기를 통해서 근육을 말랑말랑해 해줘서 혈관과 림프관과 신경 흐름이 좋아지게 해주고 이것이 이제 뭐냐면 그래서 두 번째는 근육 풀기가 근육을 풀어주는 거. 근육을 중요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혈관을 풀어주고 네 번째가 뭐냐면 신경을 갖다가 잘 흐르게 해줘라. 뭐냐면은 혈관 근육을 풀어주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은 그러니까 각종 뭐냐면은 우리 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노폐물을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고, 림프관을 통해, 림프액을 통해서,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고, 신경 흐름이 좋아지게 해서 뭐냐면 각 세포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죠. 만약에 근육만 있다고 해서 신경이 죽으면은 근육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발도 못 움직이고 아무를 움직이지 못해요. 신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경이 통해서 뇌에 있는 뇌신경들이 전신에 있는 모든 손가락이고 발가락이고 모든 것을 조절할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도 중요한 거죠. 혈관도 중요한 거고 신경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이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근육풀기 건강법에 이런 내용을 썼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와 같은 근육풀기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움이 되는 책을 만약에 추천드린다면 혈류가 젊음과 수명을 결정한다. 호리에 아키요시라는 분이 일본 사람이 쓰신 책이고, 그 다음에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은 노화도 일종의 질병인데 노화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최근에 이제 주장하는 거라고 해요. 노화도 질병이네요. 노화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노화. 그래서 데이비드 A. 싱클레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노화도 질병이다. 그러니까 노화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여서,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노년 내과가 있더라고요. 노년 내과. 그러니까 뭐냐면은 노인내과가 있는데 뭐냐면은 노화는 유전적으로 노화되는 것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질병으로 노쇠가 되는 것은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병원에서 내과에서 노인내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노쇠를 치료를 해준다. 노쇠하는 것을.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잘만 하면은 노화는 되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9988 이런 이야기 있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렇게 간다는데 뭐냐면 100세 넘어서까지도 우리는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은 더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한의사 분께 쓰신 책인데 혈액순환 전문 한의사가 쓴 내 몸 살리는 혈관 소통, 구헌종 한의사님께 쓰신 책인데 이 책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우섭 의사님께 쓰신 의사의 반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신우섭 의사님께서 쓰신 내용 중에는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달렸다는 주장을 하십니다. 혈액순환이 좋으면 건강도 좋아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거죠.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하고 이제 이렇게 혈액순환 관련 동서양사를 살펴봤는데 한번 동서양사를 한번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우리 동양에서의 혈액순환 관련 동영상을 보면은 황제내경에서 어혈이 나오고 동의보감에서 어혈이 나오고 거기에 어혈까지는 이야기했지만 혈액순환에 대해서는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동양에서는 혈액순환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마 조선시대 때 1900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마 분께서는 사상의학을 주장하셨습니다. 사상의학을 주장하셨습니다. 이것이 동양의학의 전부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혈액순환에 대해서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혈액순환 관련 서양사를 보면 혈액순환 히리포크라테스, 갈레노스, 베살리우스, 그 다음에 하비에서 혈액순환이 이제 밝혀지고, 말피기에서 모세혈관 발견, 레알리에스에서 글루미 발견되고, 캐나다의 몬틀리온 대학교 교수의 마슨 교수에서 글루미에서 바이패스 현상이 일어나는 걸 발견하고, 이런 식의 이제 서양에서는 혈액순환이 완전히 밝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혈액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이러한 서양에서의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혈액순환을 알 수 있는 거였죠. 이 고마운 분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1950년대에 니체 건강법이 이제 각 많은 운동법이 개발돼서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더 좋은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말피기 이탈리아 1600년대 이런 현미경은 비교가 안 되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전자현미경들은 100만 배 엄청난 작은 것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보니까 내막, 중막, 외막이 있고, 중막에 평활근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근육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저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이러한 지식을 바탕 위에서 저의 근육풀기, 혈관 근육풀기는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일반 근육, 여태까지 우리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일반 마사지가 있는데, 일반 마사지는 일반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혈관 근육을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발견한 것은 거의 이 마사지 플러스, 오랜 우리 인류가 사용해왔던 일반 마사지 플러스 혈관 근육까지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건강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근육 풀기, 일반 근육 플러스 혈관 근육까지 풀어줌으로써 우리의 건강은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근육 풀기 건강법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자, 이것은 제가 직접 2019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했으니까 약 4년 가까이 제가 건강 실험을 했고 직접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증거 자료로서 사진도 다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책을 내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건강 실험, 여기 미간 주름 제거 이 건강 실험이 끝나면은 책을 낼 겁니다. 그래서 근육 풀기라는 무언가.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미간의 주름 제거에 주름에 제거될 때 근육 풀기, 혈관 근육까지 풀어지면은 주름도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정말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험을 결과를 보니까 놀랍긴 한데 그걸 해석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름이라는 문제도 결국에는 혈액순환하고 관련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하고 혈액순환 관련 동서양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